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금융 투자 사기를 조심하자. 작년 이맘때쯤 써놓은 원고인데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방송으로 제작해 봅니다. 사기를 조심해야 돼요. 사기를 한번 당하면 여러분의 투자 자산이 한순간에 빵 0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요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사기 범죄율 1위 땡땡 하면 당한다. 이따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한국이 1등이고 멕시코, 남아공, 인도, 아르헨티나 다 우리나라들보다 민도가 떨어지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가 1위입니다. 1위. 그만큼 영리한 화이트 칼라 범죄가 많다고 자부심을 느껴야 될까요? 아무튼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루에 한 600건 정도 발생해요. 그리고 금거율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 이 범죄 수사 금거율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근데 피해 금액 환수율이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뭐 범죄자들 재산 다 빼돌리고 없죠, 그죠? 그래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자산의 정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운용하는 운용자산 곱하기 수익률, 엑스포넨셜 거듭제곱, 그리고 시간, 이 자산의 정식을 키워나가는데, 수익률을 빵으로 만드는 사건은 예전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죠? 개별 주식의 상장 폐지가 이 수익률이 빵이 되는, 그래서 자산 전체가 0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하지만 운용 자산을 0으로 만드는 이런 사건은, 자, 요게 또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투자 사기입니다. 투자 사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가? 뭐 못 배우고 잘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이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될까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던 배우지 못했던 간에 투자 사기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가? 자,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월스트리트의 오래된 속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 그렇게 주구장창 올라가는 그런 주식은 없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그래, 이게 첫 번째 속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속담은 낙관주의자도 비관주의자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뭐 주로 낙관주의자가 돈을 벌겠죠. 비관주의자는 명예를 얻고, 그 명예를 기반으로 또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책을 쓴다든가 강연을 한다든가. 아무튼 낙관주의자도 비관주의자도 돈을 벌 수 있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은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속담이에요. 자, 공통점은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다. 투자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탐욕이란 비이성적 투자로 짧은 기간에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그죠? 이 비이성적 투자. 야, 나한테 1,000만 원 맡겨라. 월 100만 원 수익 보장해 줄게. 바보가 아니면 이런 사기에 속지 않겠죠. 하지만 대학 교수들도 그런 어이없는 사기에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이성적 투자로 짧은 기간에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기대하면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이 저런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융 투자 분야에서 나 빼고는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신 빼고는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말 함부로 믿지 말고, 항상 투자는 돌다리도 10번 두들겨 보고 건너듯이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운전면허를 따고 나면 도로에 이제 차를 몰고 나오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도로에 차를 몰고 나오면 나 빼고는 다른 사람은 모두 미친 운전자라고 생각해라. 그래야 양보 운전을 하고 방어 운전을 하고 조심하듯이 투자 세계에서도 나 빼고는 모든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이성적인 투자를 주선하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투자 카페 활동 많이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투자 카페에서도
사기꾼들이 늘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갑 회원들 뭐 단톡방을 만든다거나 뭐 밖에서 스타디하자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 물론 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투자갑 회원들 밖에서 만나지 말고 주식 유튜버 이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마라. 그래서 가끔 제 영상에 댓글에 자기 연락처랑 메일 주소를 남겨가지고 뭐 좀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라는 구독자가 있는데, 저는 구독자 개인적으로 절대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개인정보 절대로 남기지 마세요. 뭐 물론 그렇게 남기는 사람들 다 삭제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되게 이렇게 뭐 구독자 몇십만 명 되는 그런 주식 유튜버들이 보면 뭐 자기들이 이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자칭 슈퍼개미라 그러잖아요, 그죠? 되게 이런 또 슈퍼개미들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가입을 받아가지고 이 종목 리딩을 하죠, 그죠? 뭐 매매 타이밍 알려주고 종목 찍어주고 그렇게 리딩을 하면서 월 회비를 받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자, 1년에 20% 살아남고 10년이면 약 10%가 살아남습니다. 옛날에 요 자료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이 주식 투자로, 금융 투자로 불을 일군 사람들은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6%라고 그랬죠. 6%. 자, 다시 요 도표를 볼까요? 자, 50억 원 이상 이제 불을 일군 사람 중에 이 금융투자 보이시죠? 금융투자로 불을 일군 사람은 6.4%예요. 6.4%. 대부분이 상속, 부동산, 사업수익, 사업소득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개미들 있죠. 슈퍼개미들. 이런 슈퍼개미들도 결국에는 자기가 주식으로 번 돈보다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 가입받아가지고 종목 리딩하면서 번 돈이, 사업소득이 자기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주식 투자로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사람들 뭐 언제라도 깡통 찰 수 있죠. 주식 투자하다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고. 자, 10년 전에 슈퍼개미라고 했던 사람들 뭐 지금 기억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슈퍼개미라고 또 방송 나오는 사람들 10년 뒤에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 주식 투자로 돈 벌기는 어렵고, 특히나 이렇게 사기로 한순간 자산을 날리게 되면 회복 불능입니다, 그죠? 자, 이 폰지 사기 알죠? 폰지 사기. 아까 제가 했던 1천만 원 맡겨라. 월 100만 원씩 수익금 줄게. 월 수익 10%네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수익처가 있으면 자기 혼자 하지. 왜 이걸 남과 같이 합니까? 그죠? 자, 프로토타입. 아주 이 기본적인 폰지 사기의 원형입니다. 원형. 자, 아무도 안 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도 많고요. 자, 속는 바보가 있을까? 제 주위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가까운 친구 A는 정말 이 친구의 사례예요. 이 친구의 사례. 그래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누가 봐도 폰지 사기 아니냐. 또 이런 사람은 똑똑하고 이 친구도 똑똑하고 자존심 강하기 때문에 남 말을 안 듣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사기를 제안하는 사람이 되게 또 가까운 친구예요. 가까운 친구. 그래서 자기 20년 친구에게 폰지 사기 당하고 의절했고, 애석하게도 이제 그 친구는 아예 투자 세계에서 발을 빼버렸어요. 예적금만 합니다. 주식 투자 안 해요. 그리고 수만 명이 넘는 회원수를 거느린 주식 카페장이라는 사람도 이런 폰지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자칭 주식 투자 고수. 이렇게 많이 배운 대학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뭐 세상 물정 얻은 사람들 되게 많죠. 전세 계약 상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전세 사기도 당하고. 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바보들이 아주 초보 사기꾼 수준의 저런 폰지 사기에 당합니다. 자, 남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일 수도 있어요. 아차하면 당합니다. 왜? 탐욕 때문에. 자, 그래서 스스로 내가 어느 수준인지 아는 이런 바보들이, 이런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수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니까 조심하겠죠, 그죠? 자,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이 사람은 이제 뭐 실제로 실명도 공개되고 얼굴도 공개되고 감옥도 가 있으니까 뭐 구글 검색하면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 학생이 그 당시 그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이었는데 주식 투자 잘한다고 그 대학에 기부도 하고, 물론 그 약속만 했죠, 약속만.
그래서 뭐 한국의 워렌 버핏, 청년 워렌 버핏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 실제로 어떤 투자 카페에서는 뭐 신처럼 떠받들리기도 하고 공중파 방송, 메이저 언론에 나와서 여러 번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자기 학교 교수들한테도 사기를 쳤어요. 내가 운영해 줄 테니 뭐 1억 맡겨라, 2억 맡겨라. 그래가지고 이 교수들도 몇 억씩 피해를 봤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감옥 갔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됐어요. 그래서 TV와 방송, 언론 등에 이런 꼭 사기꾼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되는 자칭 뭐 다칭이기도 하고 주식 고수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꼭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명성을 얻으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리딩 사업을 해요. 종목 찍어주고 매매 타이밍 알려주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감옥 가는 이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나스닥 거래소 위원장을 했던 이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10년 넘게 이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 감독들, 영화 배우들, 스필버거도 당했거든요. 케빈 베이컨, 스필버거 이런 사람들도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부자들에게 폰지 사기를 치고 10년 동안 쳤어요. 10년 동안 굉장히 오래 안 들키고 사기를 쳤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인출해 달라고 하니까 대개 폰지 사기가 1번 투자자한테 돈 받고 2번 투자자한테 돈 받고 1번 투자자한테는 2번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수익으로 이렇게 주죠.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돈을 인출하게 뱅크런을 시작하게 되면 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기가 탄로납니다. 10년 동안 사기 잘 치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뱅크런이 생기면서 줄 돈이 없어가지고 사기가 탄로났어요. 미국에는 이 사기죄, 범죄 한 개마다 이 형벌을 병과를 하기 때문에 뭐 100년, 150년형 이렇게 형을 받습니다. 실제로 150년형 형을 받고 10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다가 올해 사망을 했어요. 미국에는 이렇게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합니다. 기본이 가석방 없는 30년형이에요.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든가 이렇게 폰지 사기를 쳤다든가 그래서 인생 망칠 각오하고 이렇게 사기를 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량도 굉장히 작죠. 그죠? 뭐 길어봐야 5년, 10년이면 깜빵에서 나와가지고 그동안 사기 쳤던 뭐 수십억, 수백억을 재산 빼돌려놓고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죠?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해요. 진화하는 폰지 사기 형태. 이제 저렇게 뭐 1,000만 원 맡겨라. 월 100만 원씩 수익 주겠다. 저런 거는 굉장히 무식한 애들이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살을 입히고 화장을 계속 더해 갑니다. 자, 어떤 투자 카페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어떤 이 상품에 사용 후기를 댓글로 달면 포인트를 주겠다. 그리고 그 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있는데 100포인트면 수수료 공제하고 70원 주겠다. 단 댓글을 달고 포인트를 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이 사기꾼들 업체가 판매하는 쿠폰을 사야 돼요. 그 쿠폰 가격이 880만 원이에요. 80만 원 부가가치세겠죠? 그래서 880만 원 쿠폰 사고 댓글 열심히 달면 21개월 후에 원금 도달하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이죠. 자, 한 뭐 1년 한 10개월 정도? 1년 10개월 정도면, 고생 끝나고 이제, 사업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할 텐데 솔깃하겠죠. 그죠? 그 뒤부터는 이제 순수 자기 수익이잖아요. 그죠? 자, 솔깃하겠죠.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역시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어떤 투자 카페장이 이 회원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하고 다니길래, 제가 그때 구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가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폰지 사기질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는데 삭제를 했대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이상 뭐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데, 몇 개월도 아니죠. 벌써 뭐 한두 달 후에 바로 사고가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폰지 사기의 속은 여러분은 880만원짜리 쿠폰을 사가지고 댓글 공작을 열심히 합니다. 써보지도 않고, 그 상품도 보니까 돈 주고도, 돈을 받고도 사지도 않을, 돈을 받고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품이던데, 아무튼 그 상품을 사용해 본 적도 없으면서도 댓글을 열심히 답니다. 좋은 상품이라고. 물론 이 거저줘도 안 가질 그런 물건인데, 그리고 이제 며칠 뒤 이 쿠폰 판매 업체가 당신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왜 당신은 여러분은 그 상품을 사용해 본 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댓글을 달았냐? 자기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당신의 그 댓글 달기 기능을 정지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 카페에만 수십 명이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행 창구 가면 이 창구 직원들이 펀드를 판매를 하죠, 그죠? DLS, ELS 이런 거 판매합니다, 그죠? DLS는 2019년에 큰 사고가 수조 원대의 피해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죠?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이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저에게도 이 DLS를 권유했던 은행 창구 직원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은행에 업무 보러 가서 창구 직원들하고 길게 얘기하지 마라. 특히 투자, 펀드 상품 같은 거 길게 얘기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혹은 예금 만기되어가지고 은행에 예치하러 가면 꼭 이런 은행 창구 직원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상한 펀드 가입해가지고 손실납니다. 그죠? 자, 여러분 부모님한테 꼭 얘기하세요. 은행 창구 직원들하고 이런 투자 얘기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자, 특히 퇴직금 받은 돈 이런 거 예금 입금하러 가가지고 창구 직원한테 낚여 이상한 펀드 가입합니다. 자, 은행에 저는 대면 업무 보러 간 지가 이제 5년도 더 넘었어요. 대부분 뭐 요새 비대면 계좌 개설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다 거래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은행 직원하고 얘기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뭐 몇 년 전에 은행에 예금 가입했던 은행 직원이 뭐 전화 와가지고 예금 가입해주면 뭐 현금 사은품 준다길래 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보이스피싱으로 차단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은행 직원은 자기 뭐 개인 핸드폰 뭐 개인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절대로 이 폰지 사기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했지만 뭐 아무튼 뭐 예금 가입하고 뭐 현금 사은품 10만원 받으면 뭐합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하는 이런 사람들도 보면 이 전거금이 비싸가지고 뭐 $10,000, $17,000 그리고 전거금이 비싸가지고 이 포털 사이트에 해외 선물로 이렇게 검색해 보면 불법 대여 계좌를 광고해주는 포털 업체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제가 방금 검색해 보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제재가 들어왔는지 많이 삭제를 했던데 예전에는 이런 게 해외 선물 불법 대여 계좌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신 운영해 준다고 그러니까 $10,000가 없으니까 뭐 한 50만원만 자기들한테 이체해라. 우리가 이 계좌를 운영해 줄게. 그 당신 뭐 롱 포지션을 잡든 숏 포지션을 잡든 우리가 뭐 당신 주문대로 운영해 줄게. 그래가지고 수익 나면 안 돌려주고 잠적하는 그런 업체들 사기꾼들 많습니다. 요즘에는 금감원에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금감원에 이제 제재가 들어와서 그런 포털 업체에서 광고는 하지 않나 본데 아무튼 이렇게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제도권, 인가받은 제도권 자산 운용사들도 고객들한테 대놓고 사기치죠. 그죠? 라인펀드, 옵티머스 지금 다 깜빵 갔잖아요. 그죠? 검찰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인가까지 받은 합법적인 자산 운용사들이에요. 물론 사모펀드기는 합니다. 대개 또 이런 이 사모펀드가 그런데 이제 자금 모집책으로 로비 창구로 이용되는 정치인들, 관료들, 유명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주식할 때는 금감원 다트 전자공시 있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회사 개요부터 뭐 재무상태표 그런 거 쭉쭉쭉 살펴보면서 항상 그 기업의 사회이사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봅니다. 그런 사회이사로 퇴물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런 퇴물 정치인들을 사회이사로 임명할까요? 대정부 로비 창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비싼 수수료 받아먹고 수년째 마이너스인 이런 공모펀드들도 많죠, 그죠? 그리고 사기꾼에게 주식 강의 맡기는 경제 TV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아까 사기꾼들 있죠. 전부 다 이런 경제 TV에서 여러 번 출연을 했어요. 경제TV의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TV에 출연해가지고 종목 찍어주는 이런 자칭 고수들 있죠. 그런 사람들 찍어주는 종목들 잘 봐두셨다가 몇 개월 뒤 수익률 한번 보세요. 땅굴 파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남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돈 맡기는 행위는 호구되는 지름길이다. 자, 그리고 사기당했다 싶으면 경찰과 변호사를 즉시 찾아야지 투자 카페에서 또 이 피해 구제책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글을 남기면 그 투자 카페에 상주하는 사기꾼들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쪽지 보내가지고 뭐 연락처 받고 자기가 어떻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울고 싶은 사람 다시 한번 뺨 때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기당해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자 사기의 유형별 검증을 하는 이 네이버의 백두산 카페라고 있어요. 자, 여기 가입하시고
요 글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항상 이런 글들 맨 밑에 이 카페방장이 투자 사기 구제해 준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 믿지 말아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다시 사기칩니다. 자, 최근에 유명한 이 V글로벌 코인 거래소 사기. 저한테도 역시 이걸 권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권유하는 사람도 아마 제 유튜브를 볼 겁니다. 이 방송 보면, 조금 미안하네요. 아무튼, 자나깨나 투자 사기 조심하자.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